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즉 켄텍 신입학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이제 과학기술원들하고 좀 비슷하면서도 약간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이제 대학이 바로 켄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뭐 한전에서 이제 그 지원을 해가지고 설립된 일종의 이제 뭐 특수 목적 대학입니다. 그래서 뭐 수시 6회, 정시 3회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들은 뭐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기원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또 이제 모집 학부나 모집 방법이나 이러한 측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켄텍만은 이제 좀 독자성이 좀 있고, 특히 이제 뭐 켄텍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켄텍의 이제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창의성 면접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좀 독특한 면접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이제 전형들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켄텍에서 공개한 2025학년도 학부 입학전형 시행 계획 안에는 정말 이제 최소한의 내용으로만 좀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전년도 이제 입시 요강 같은 경우는 좀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년도 입시 요강과 좀 비교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요 내용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서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 좀 비교해서 이제 좀 전형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공개된 계획안에는 뭐 전형에 대한 변화 내용들도 사실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전형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5학년도 켄텍 신입학 전형에 대해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주요 내용 그 첫 번째로 먼저 인재상을 좀 살펴볼 건데요. 뭐 아시겠지만 켄텍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학기술원들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적인 특징 자체는 수시 모집의 인원이, 그러니까 수시 전형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정시 모집 인원보다 그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모집 전형 자체도 기본적으로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하지 않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그 서류 평가나 면접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서류 평가에 있어서 각 대학교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실제로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서 평가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인재상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이 단순한 내용 안에 대단히 이제 함축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인재상 그냥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인류 공영을 위한 미래 에너지 개발에 도전하는, 미래 에너지 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탁월한 연구 역량과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 그리고 글로벌 시민 의식을 갖춘 인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켄텍 자체는 사실 이제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 목적 대학이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단순히 이 에너지 문제 같은 경우가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뭐 전 세계의 인류 공영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존의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도 중요하고, 그죠? 자, 그리고 이 환경 오염을 이제 막기 위해서 또 어떠한 이제 정책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다방면의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수학 과학적 기초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현실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예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탁월한 연구 역량들을 좀 필요로 한다.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자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글로벌 시민 의식 같은 경우를 갖춘 인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고 삼아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집 단위는 에너지공학부 단일학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그 일반 과기원들과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일반 과기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뭐 반도체 공학과를 제외하면 사실 이제 무학과제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학과제로 운영을 해서 2학년 이제 1학년이 끝나고 2학년 진학을 할 때 이제 자신의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과기원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켄텍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전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공학부 이 하나의 단일학부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단일학부 에너지공학부로 입학을 해서 이 에너지공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이제 연구하고 탐구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모집 인원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선 그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으로 이원화해서 모집 인원은 그 이제 할당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 모집 같은 전체 모집 인원은 총 110명인데 이 중에서 수시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총 100명을 모집을 합니다. 100명. 그리고 정시 모집 인원은 10명. 그러니까 뭐 이거는 과견도 그렇고 그다음에 켄텍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수시하고 정시 모집의 비율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이 대학들의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과 고른 기회 전형 두 가지 전형으로 좀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수능 우수자 전형이라고 해서 10명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과기원들하고 좀 다른 측면들을 우리가 좀 비교해서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과기원들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과기원 같은 경우에는 특기자 전형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올해 2025학년도에는 특기자 전형이 좀 이제 명칭이 이제 좀 변경이 된 학교들도 좀 있었죠. 있었는데 어쨌든 이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뭐 실기 실적 전형 형태로 운영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게 있다든지, 네, 요런 전형들이 이제 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켄텍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전형들이 복잡하지 않고 그냥 일반 아니면 고른 기회. 그러니까 전형 방법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전형 방법도 이 두 개 전형은 동일하고요. 방법은 동일한데 다만 지원 자격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를 별도로 모집하지는 않는다. 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모집 인원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전형을 세분화시키는 것도 좀 제가 볼 때는 모집 인원 규모상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수시 모집의 각 전형 간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하고 고른 기회 전형 두 개를 동시에 지원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뭐 지원자가 본교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인데 이런 참고사항은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지원 자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어떻게 보면 뭐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일반하고 고른 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형 방법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원 자격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자로서, 자, 2025년 2월 기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 그러니까 뭐 졸업 연도에 큰 제한은 없고요. 자, 그다음에 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또 조기 졸업자, 그러니까 과거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를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지원 자격이 있고, 그다음에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 모집 이제 고른 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소득층, 그러니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해당되는 그 대상자들이 이제 지원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학생 경우에 이제 또 역시 고른 기회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과기원들 전형들하고 좀 다르게 뭐 일종의 다른 과기원들 같은 경우 뭐 사회 통합 전형 형태로 좀 운영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켄텍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큰 틀에서만 놓고 보면 저소득층, 그다음에 농어촌 학생, 뭐 그러니까 뭐 국가보훈 대상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지원 자격 정확히 확인하시고 지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수영과, 그러니까 여기 수학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적으로 기하나 미적, 중, 택일 한 경우를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과탐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과기원들하고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도 기하나 미적, 중, 택일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탐구도 과학 두 과목을 응시해야 된다. 근데 성적 반영 방식 같은 경우는 또 일반 과기원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건 제가 정시 전형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군의 모집으로 가나다군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과기원들과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전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뭐 전형 자체가 이제 좀 단순하기 때문에 전형 방법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 수시 모집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일반 전형과 고른기의 전형의 평가 방법은 동일하다. 제가 앞서서 먼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지금 변한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전형과 수시 고른기의 전형의 모집 방법은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선발한다. 자,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의 5배수 내외를 선발을 합니다. 뭐를 통해서? 바로 서류평가 100%를 통해서 5배수 내외를 선발하고, 이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다시 2단계, 이제 그 전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1단계 50, 즉, 서류평가 부분 50과 그 다음에 면접평가 5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또 과견하고 좀 다르죠. 과견 같은 경우는 아예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딱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최소 이제 켄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일반 종합대학하고 좀 비슷한 단계별 전형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끝까지 따라온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염두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면접 평가 유형 및 운영 방식. 자,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선 이제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 자, 2024학년도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도 지금 단계별 전형 했던 건 동일하거든요. 근데 2024학년도 면접은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출된 학생부, 그리고 미리, 하나 더 말씀드리겠네요. 켄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가, 그러니까 공동 제출 서류죠. 그러니까 수시 전형 지원할 때 이제 공동 제출 서류를 보면 뭐 그 고른기의 전형이야 그 자신의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 같은 경우는 학생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학생부만.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2년 전에 그때 이제 처음 신입생을 모집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소서도 제출을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자소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작년에 자소서가 안 나왔었고요. 그래서 학생부만 일단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아마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2024년 4학년도에도 자소서 없이 학생부만 제출했었기 때문에 2025학년도도 동일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추후 확정 요강을 통해서 뭐 자소서가 추가적으로 들어갈지 어떨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학생부만 제출하면 됐다. 요걸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24학년도 켄텍 면접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학생부 기반 면접, 서류 기반 면접이죠. 요 면접과 그 다음에 켄텍만의 아주 독창적인 창의성 면접 두 가지를 합산을 해서 결론적으로 면접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시간을 이제 좀 한번 이제 배열을 해보면, 보통 이제 총 면접 시간이 몇 분 정도 이제 들어갔으면 한 35분 정도였거든요. 뭐 면접 시간이 짧진 않죠. 그 중에서 학생부 기반 면접 시간은 대략 한 10분 정도. 그리고 창의성 면접 시간이 25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창의성 면접 시간이 길기도 했고, 실제로 이 25분이 제가 이제 그 켄텍 지원했던 수험생들한테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 시간이 뭐 길다고 생각되진 않고 굉장히 짧다고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창의성 면접을 이제 처음 접해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 자체에 좀 당황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죠. 차이점이 있었고, 이제 중요한 점은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해서 각각의 시간 배열을 해가지고 면접 자체만 놓고 보면은 학생부 기반 면접을 한 30% 정도 비중, 그리고 창의성 면접 비중이 70%, 그러니까 창의성 면접 비중이 월등히 높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합산해서 100인데 실제 면접 평가는 얼마였었죠? 50이었었죠. 50%였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환산을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학생부 기반 면접 비중은 실질 반영 비중은 대략 한 15% 정도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창의성 면접의 실질 반영 비중은 35% 정도 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창의성 면접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왜 장황하게 지금 설명을 좀 드리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2025학년도에 면접 운영 방식을 지금 창의성 면접만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창의성 면접만.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 기반 면접이 2025학년도에는 지금 현재 나온 안만 놓고 보면 폐지가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고른 기회든 일반 전형이든 간에 어쨌든 학생부 기반 면접이 사라져서 창의성 면접만 하게 될지 아니면 뭐 이게 계획안이기 때문에 추후 확정 요강에서 다시 학생부 기반 면접이 들어올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나와 있는 계획안 자체에는 창의성 면접만 나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창의성 면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작년이 아니고 작년까지 아직 공개가 안 됐으니까 2023학년도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좀 어떤 유형인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의성 면접 패키지를 활용해서 발산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인문적 통찰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떤 유형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 가서. 자, 그 다음에 정시 모집입니다. 자, 정시 모집은 수능 시험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합니다. 뭐 모집 인원이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적은 인원을 모집을 하는데 뭐 얼마든지 이제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자신의 성적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이제 가나다고는 정시 3회에 제한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번 도전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이 수능 응시 기준 및 성적 활용 지표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일단 국수, 탐, 영, 한국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과기원들하고 조금 다른 독특한 방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 표준 점수 활용하고 수학도 표준 점수 활용한다. 이거 뭐 좀 익숙하신 부분이죠.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도 조금 특이할 수 있나요?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환 표준 점수가 아니라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어하고 한국사는 뭐 당연히 등급을 활용하는데, 제가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왜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켄텍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특이하게.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과기원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다시 또 이제 과기원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과기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잘 보시면 물화생지 2 과목을 선택했을 때 변환 표준 점수 각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의 일정 부분을 가산점으로 줬었죠. 뭐 5%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산점을 부여했었는데 지금 켄텍의 과탐 같은 경우에는 변환 표준 점수도 아니고 그냥 표준 점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표준 점수에 가산점도 안 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시면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요건이 수학과 과탐 한 과목 일단 무조건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개 영역 합 3등급 이내여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굳이 가산점을 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2합 3등급 이내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가산점을 부여할 필요도 없었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하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사만 지금 산출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영어 산출 점수 없죠. 왜? 영어는 무조건 2등급 이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이제 일반 종합대학하고도 다르고 그리고 다른 과기원들하고도 다른 그런 어떤 측면들이 정시 전형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비교해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특히 수학, 과학, 그다음에 영어 요 3개 과목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어하고 그 다음에 뭐 한국사 같은 건 안 중요하냐? 그 얘기 아니라 어차피 이건 최저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국어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가 나온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합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조건이 일단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제가 조금 뭐 추가적으로 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을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잠깐 그 부분만 한 번 더 설명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시 전형으로 다시 잠깐만 좀 돌아와서, 그러니까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어쨌든 면접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이 서류 평가가 지금 2단계에서도 지금 계속 따라붙고 있다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서류 평가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그 과경 같은 경우는 아예 특기자 같은 경우를 별도로 모집하기도 하지만 여긴 특기자 전형도 없는 상태에서는 결론적으로 생기부가 어쨌든 1단계를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활용 자료이기 때문에, 자, 도대체 뭐를 서류 평가에서 평가하려고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단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년도에 이제 입시 요강에 나와 있던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크게 보면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평가 항목이 뭐 가치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역량 평가라든지, 그리고 지원 적합성, 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겠다고 입시 요강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 그러면 가치 평가라고 하는 건 뭐냐? 즉, 이 켄텍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켄텍이 내세우는 일종의 켄텍만의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겠다는 거거든요. 핵심 역량. 그럼 이 핵심 역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탁월한 연구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탐구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엿볼 수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시민 의식,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네, 바로 켄텍의 인재상에서 나왔었던 그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학생부에 잘 스며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량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역량평가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사고력, 그리고 인문적 통찰력. 글씨가 좀 괴상망측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협업적 소통 능력.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 적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여기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기 때문에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역량들, 능력들,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여기에 관련된 어떤 학습 능력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전년도 이제 내세웠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켄텍 입학 전형 지금 시작할 때부터 그 인재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들이 바로 이렇게, 그런 켄텍 그 인재상이 실제로 서류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시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서류 평가 항목들에 다 들어가 있었던 내용들이니까 이 부분들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2025학년도 그 전형에서 전형계획안에서 켄텍이 공개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서두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창의성 면접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2023학년도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요 부분이 지금 2023학년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은 좀 참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 거, 즉 전년도 건 아직 공개는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일단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뭐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떻게만 나오는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좀 살펴봐 주시는데 초점을 좀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켄텍의 창의성 면접 같은 경우는 상황을 제시하고 이 상황에서 어떤 요건을 제시를 하고요. 그 요건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2023학년도 거 이제 기준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뭐 켄텍 행성에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가람국, 나람국, 다람국 세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 그래서 각 국가는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과학과 행복과 환경의 측면에서 10년간의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위한 요건과 정보는 아래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상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 페이지 안에 다 안 보이지만 뒷 페이지를 보시면 뭐 항목 경로라고 하는 이제 그 면접지가 이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 경로에서 뭐 10년간 매년 한 가지의 항목을 중복 없이 선택해서 실행 계획을 완성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실행 항목은 한 번만 선택할 수 있고 그해 처음부터 바로 효과가 누적해서 적용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이건 요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로서 실행 항목의 효과는 과학, 행복, 환경 지수로 평가가 되면서 지수별 연관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 행복, 환경 지수 중 하나라도 같은 해 이웃 국가의 해당 지수보다 3 이상 낮으면 경계 수준, 5 이상 낮으면 위험 수준,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10년의 계획 기간 중 이런 사건들, 즉 전염병 확산이나 세계 박람회 유치,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좀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전염병 확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나타나는 어떤 효과를 통해 외부의 제3자의 어떤 그 활동이나 경험치로 인해서 우리가 이익을 볼지 아니면 손해를 볼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환산을 해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전염병 확산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보면 외부 불경제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문제,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도 문제, 그리고 심지어 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 반면에 이제 세계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외부 효과는 외부 효과인데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뭐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인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삶의 질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불경제가 아니라 외부 경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10년이라는 이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된 조건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요건과 정보를 토대로 해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문제가 두 문항이 나왔는데, 자, 일단, 4번 이제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자, 나람국과 다람국이, 그러니까 국가가 세 개가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가람국, 나람국, 다람국 이렇게 세 개 국가가 있었는데 여기서 각각의 국가 중에서 나람국과 다람국이 세운 실행계획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두 국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보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수험생들이 지원자들이 가람국 지도자라고 한다면 자 위에서 제시된 요건과 정보 있었죠? 그래서 이웃국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람국과 다람국이 되겠죠. 그래서 20년간의 실행계획을 참고해서 가람국의 10년간의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문제 1번에서는 나람국과 다람국을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나라의 그런 어떤 실행계획이 더 좋을지 안 좋을지를 비교해 봤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가람국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나람국이나 다람국보다도 더 이상적인 어떤 실행 계획을 만들 수 있는지, 또는 나람국과 다람국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가람국의 정책을 한번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이제 추상적인 것 같지만, 네, 결론적으로 이제 위에서 제시했던 어떤 요건이나 정보에서 군데군데 제시됐던 어떤 실행 항목 경로, 그리고 지수별 연관 요소, 그리고 여기 이웃국가의 10년간의 실행계획 나람국과 다람국은 무엇을 선택을 했는지,
여기 이 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 표. 이게 이제 각각의 나란국과 다란국이 10년간 실행했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칸 하나하나가 있는데 이게 1년마다 한 번씩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칸수 다 합치면 총 10개 칸이 나오거든요. 10개 칸이. 그래서 10년간 실행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뭐를 실행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실행을 해서 이제 최종 합계 점수 같은 경우 과학은 몇 점, 행복은 몇 점, 환경은 몇 점,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몇 점 몇 점 왔는지가 쭉 누적 점수가 나와 있죠. 근데 그 실행 계획에 따라서 다란국은 이런 점수가 나왔는데 과학, 행복, 환경의 점수가, 근데 나란국 같은 경우는 또 과학은 11점, 행복은 9점, 환경은 빵점. 네, 이렇게 좀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선택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뭐가 더 좋냐, 안 좋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단순히 평가하기보다는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나라의 실행 계획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었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는 또 어떤 정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뭐 비교해서 얘기하면 되고, 이 비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가람국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나는 뭐를 선택을 할까? 어떤 실행 계획을 세울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들이 선택했었던 어떤 항목들, 그런 항목들이 이렇게 쭉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나람국 같은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보면, 나람국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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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또 뭐 선택했지? 요거,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뭐 했던 건 이건가? 했던 건뭐 선택해서 총 10개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 네, 일단 10개 맞는데 이게 뭐 제가 정확하게 찝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 음영 아까 색칠돼 있었던 거 있었죠? 요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기 막 이렇게 막 지어진 부분들이 있죠.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거. 이건 뭐냐면 일부 항목의 정보는 아래와 같이 유실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또 뭐를 유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창의성 면접이 진행이 되고, 뭐 첫해 이제 막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무슨 뭐를 연상할 수 있는 그 카드 같은 것들이 이제 막 나왔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무튼 이제 뭐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단순한 수학 과학 문제 푸는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고, 네, 보다 나은 대안들을 찾아가고 그 대안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 이런 점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해당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켄텍 그 입학처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제 그 저희 리테라이디오 네이버 블로그 글에도 이제 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은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5학년도 켄텍 신입학 전형에 관련된 리뷰를 마무리하고요. 네, 이 켄텍 정말 이제 그 지원하고 싶어하는 수험생들, 켄텍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좀 있는데 그 기준들을 잘 충족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합격의 결과를 꼭 안으시기를 정말 이 리테라이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